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노무 제공자입니다. 사실 이것은 노무 영역이긴 한데요. 제가 세무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가지고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 공부한 거 올려보자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나 유튜버나 찾아봐도 초보자가 알기 쉽게 체계적이게 정리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노무 제공자 자체가 워낙에 예외가 많다 보니까 정리하시는 분들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조차 자료가 너저분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큐에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마 지금 현존하는 자료 중에 이만큼, 저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보시지 못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은 1부와 2부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부와 3부는 멤버십에게만 제공될 예정이고요. 자, 1부 조금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멤버십 하셔가지고 2부, 3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부는 엑셀로 제가 만든 시트를 가지고 자, 강의를 이어나갈 거고요. 자, 엑셀 시트는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봐도 엄청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누가 가져갈까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비밀번호를 걸어놨고요. 자, 비밀번호는 3부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엑셀 시트는 잘 만들어 놨으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노무 제공자, 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노무 제공자로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이제는. 근데 아직까지 특고, 노무 제공자 같이 쓰고 있죠. 자, 노무 제공자의 범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떤 게 해당되는지. 이렇게 여기 보면 엑셀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뭐 많죠.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쭉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될 거는 자, 세 가지 뿐이에요. 어차피 보험 설계사, 이제 큰 회사, 보험 회사가 이분들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방문 강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구몬에서 하는 거고, 자, 골프장 캐디도 골프장에서 하는 거죠. 자, 어떤 특정 업종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와 건설 현장 화물차주, 이거 빼고는 어떤 특정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자,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와 건설 현장 화물차주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은 자, 어린이 통학 버스 기사 뭐 이런 거는 특정 분야에서만 내가 학원업을 한다. 그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주 같은 경우에는 자, 1톤 트럭, 2톤 트럭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류회사, 도소매 회사, 제조회사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이거를 1톤 트럭만 부르면 이거는 신고를 해줘야 돼요. 안 그래도 공단에 제가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자, 1톤 트럭은 한번 제일 적은 최소 금액이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도 신고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라면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다 신고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기계 조종사 952번과 화물차주 953번에서 985번과 그리고 건설 현장 화물차주 요것만 오늘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코드는 자, 고용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직종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신고할 때 필요하니까는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자, 아래 보시면 특고센터 전화번호를 제가 넣어놨는데 자,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잘 몰라요. 자,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잘못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알아봐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준 경우도 있거든요. 한 두 번 정도 그 대표 번호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화했는데 다르게 얘기를 해주셨고 노무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특허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4개의 특허센터 모두 전화를 해봤거든요. 세 군데는 괜찮았어요. 좀 친절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꽤나 많이 보였거든요. 친절도 하고. 근데 여기 딱 한 군데가 좀 별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자, 여러 방면에서 해당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와 건설 현장 화물차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선 건설기계 27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라고 적혀 있고요. 건설기계 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불도저,
굴삭기, 로더 뭐 어쩌고 저쩌고 맨 끝에 27번에 타워 크레인까지 있죠. 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기계를 사용한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에 적용 제외 대상을 한번 보시면은 고용산재 공통 부분과 고용보험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고용산재 공통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고용과 산재 둘 다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시고요. 자, 고용보험만 밑에 적혀 있죠. 이 부분은 고용보험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겁니다. 자, 산재보험은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만 고용하고 산재는 엄연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일반 제조업장은 뭐 크게 뭐 이렇게 별 그게 없는데 자, 건설업이나 이런 노무 제공자 쪽으로 가면 아예 고용과 산재는 왜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개념을 잡고 가세요. 자, 적용 제외 대상 한번 보시면 고용 산재 둘 다 적용 제외 대상은 자, 대표이사 및 대표 동거 친족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이분들은 고용 산재 가입 의무가 없어요. 밑에 보시면 고용보험이죠. 자, 고용보험만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산재보험은 자, 적용 대상이에요. 자, 고용보험 보시면 65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자, 갈로해서 보시면 64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65세 이상이 지나서 내가 이제 고용이 된 사람인 거죠. 내가 50세부터 계속 이 회사에 취업이 돼 있는 상태로 65세가 넘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근로자예요. 여기 중요한 게 갈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단기 노무자는 제외 이렇게 해놨어요. 자, 위에 중장비 하면서 월 보수익이 80만 원 미만인 장기 근로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 보수익 8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에 단기 노무 제공자는 제외예요. 자, 80만 원 미만이라도 단기 노무 제공자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별로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외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15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외국인 F2, F5, F6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게 적용 제외입니다. 따라서 F2, F5, F6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신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대부분 현장에서는 장기가 아닌 단기 위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저도 단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고를 해야 되죠. 제일 궁금한 게 이거야.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진납부 사업장과 부가고지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진납부 사업장은 자, 건설업과 벌목업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거의 없죠. 일반 사업장은 그 두 가지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자, 뭐가 다르냐? 자, 부가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이에요. 여러분들 사대보험 신고하면 매달 납부서가, 사대보험 납부서가 사업장으로 오잖아요. 오고 매달 납부하는 거. 그거를 부가고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건설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내는 게 아니라 자, 1년에 한 번 보수총액 신고를 해요. 3월 달에. 그때 한 큐에 냅니다. 본인이 신고해가지고 납부를 3월 달에 그때 납부를 하는 그런 사업장을 자진납부 사업장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건설업, 벌목업입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현장으로 또 분류될 수가 있죠. 원도급과 그리고 하도급 현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용산재 승인 현장이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좀 알아야 되죠. 자, 맨 처음에 발주자가 있어요. 뭐 시행사라든지 기업이든지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집을 좀 지어주세요 하잖아요. 그걸 발주자라고 얘기하려면 그 발주를 받은 사람을 원도급, 원수급인 원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종합건설이 되겠죠. 그 종합건설이 모든 현장을 도맡아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에 일부를 전문건설, 그러니까 하도급, 하수급인 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이 공사 여기는 너희가 해라. 이 공사 여기는 너희가 해라. 이거를 하도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하도급에서 발생한 거를 하도급에서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에서 발생한 거라도 원도급에서 그걸 다 합쳐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적인 절차, 뭐 편의 이런 거 때문에 하도급에서도 이런 신고를 할 수 있게 열어놔요.
자, 원도급에서 자, 이거 신고하고 납부해라. 이런 걸 넘겨주는 행위를 자, 승인이라고 고용산재 승인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비록 하도급이라도 원도급에서 이거 네가 다 신고하고 납부해라고 다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원도급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도급과 고용산재 승인 현장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도급 등이라고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일반 하도급, 고용산재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사가 있을 거예요. 건설 현장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나머지는 다 부가고지 사업장, 제조업, 도소매 이런 사업장이 되겠죠.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놨어요. 신고 의무를 제가. 자, 원도급 등 사업 현장을 보시게 되면 단기, 장기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노무 제공자에서도 고용이 있고요. 산재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에서도 고용과 산재를 신고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원도급과 고용 산재 승인 현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건설 27종의 기계를 사용했을 때 산재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3월 보수 총액 신고 시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원도급 등의 현장에서 27종의 건설 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단기 노무 제공 확인 신고를 해주고요. 자, 하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 현장에서 27종의 건설 기계를 사용했으면 하도급에서도 단기 노무 제공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건설 현장의 산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신고하는 게 아니라 3월 보수 총액 신고 시에 한꺼번에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것까지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 사업장, 그러니까 부가고지 사업장이죠. 자, 제조업, 도소매 이런 데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단기 노무 제공 신고를 고용과 산재 매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달은 없는데 매달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발생을 하면 자, 위에 건설 27종의 건설 기계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잘 없을 건데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 고용보험은 고용 취득 상실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산재는 산재 이직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장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메뉴 따라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돼요. 다만 여기서 맨 처음에 신고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건설기계 27종에 관한 사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에 관한 번호를 내려주세요 하는 먼저 그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가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성립신고를 하고 한 2, 3일 뒤에 보면은 관련해서 번호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뒤에 뭐 0, 1, 2, 3, 4, 6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번호를 받아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맨 처음에 내가 27종을 처음 사용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하는 게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 가지고 자, 고용산재보험 단기 노무 제공 확인 신고 여기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설기계 27종을 사용했다 그래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중장비를 불렀을 때 그 회사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알아야 돼요. 법인인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이 고용보험을 부담하는 신고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만약에 확인했더니 개인이다 그러면은 그 개인 사업자가 사업주하고 운전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동일하다면 이제 노무 제공자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 동일하지 않다라면 그 사람은 운전자는 고용이 된 거잖아요. 보험 납부 주체는 그 사업자의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동일하지 않다라면 마찬가지로 노무 제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 밑에 적어놨는데 자,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다 사용한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자, 건설 현장 보시면 원수급인과 계약 이렇게 했을 때는 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는 거고요. 하수급인과 계약을 했으면 하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업장도 사용한 사업장에서 그냥 보험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보험료 계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27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 보수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일수를 곱해서 보수 총액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요율을 곱하게 돼 있는데 현재 기존 보수액을 보면 82,648원이에요. 이거 매년 7월 고시하니까는 이제 매년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본래 같은 경우에는 82,648만 원이고요. 실보수가 아니에요. 기존 보수에 1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3일 일했다. 그러면 이 금액에 곱하기 3일 한 게 보수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만 7,944원이 돼요. 자, 여기서 고용보험 요율 2.6%, 산재보험 요율 3.46% 곱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 보험료를 각각 사업주 부담분과 조종사 부담분 각각 50%씩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자, 고시된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넣어놨죠. 자, 그리고 밑에 산재보험 요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다 그것도 넣어놨죠, 지금. 자, 직종별 요율에서 자, 출퇴근 재해 요율 0.06% 더한 금액이죠. 자, 여기 보시면 건설기계 조종사니까 여기서 요율이 원래는 3.4%인데 출퇴근 재해요율 0.06% 더해가지고 3.46%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7번에 보시면 참고 링크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게 근로복지공단 사이트고요. 그리고 밑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가서 제가 참고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